자, 이제 문학 집중 특강 제 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주요 현대시 100선을 마무리합니다. 물론 정말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모든 시들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앞에 이론 강의가 있었다라는 거, 그리고 이 강의가 끝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다양한 문제풀이 강의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76번부터 100번까지 마무리할 거고요. 자, 76번 김종길의 성탄제입니다. 자,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21년 탄생 100주년 문인 그러면 두 사람 김수영과 김종길이 있고요. 김수영은 제가 20, 30대 때 요절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찾아보니까 48세 정말 지나가는 버스에 치여서 사망. 원래 우리가 버스에 치여서는 사망하기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, 도심에서도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절이라는 게 48세 또 젊은 나름의 젊은 나이에 좀 사망을 해서 안타까웠다, 이렇게 문인들이 많이 기리기도 하는 또 시이기도 했고요. 자, 김종길도 역시 탄생 100주년, 유일하게는 이 성탄제라는 시가 가장 유명합니다. 자, 그때 이제 우리들 시험에 교과서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크리스마스죠, 사실 크리스마스. 근데 이게 뭐 어떤 기독교적인 시가 아니고요,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회상하는 시입니다. 자, 순수한 사랑,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내 자식이 어떤 내가 화자라고 했을 때 열병에 걸렸을 때, 예전에 이제 막 열이 나고 그러면 뭐 지금 같으면 해열제라는 게 있지만 그때는 또 그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산에 가서 직접 산수 열매를 따오면서 그걸로 아이들의 막 열을 식히고 먹여서 했던 시절들이 있었대요. 그런 순수한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계승하고 싶다, 뭐 이런 거겠죠. 자, 회상을 하면서 나타낸 시고요. 자,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그래서 나를 뜻하는 어린 자식이 막 어떤 열병에 걸려서 막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약을 가지고 오셨던 게 그 산수 열매였던 거예요. 그래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, 춥지만 서늘한이라는 촉각이, 그러면서 열로 상기한 볼에서의 뭐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말없이 부비는 시각적인, 그러나 공감각은 아니고요.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따오셨던 그 산수의 열매처럼, 그래서 어쩌면 그날이 성탄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. 왜냐하면 성탄제 그러면은 예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꼭 기독교를 떠나서라도 헌신적 사랑이었던 바로 크리스마스,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나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컸다고 느끼는 거예요. 자, 이제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. 좀 안타깝죠. 반가운 그 옛날의 것, 눈이 내린 거죠. 그래서 이 눈이 항상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할 때 시험에 잘 나오는 시였고요. 그 내리는 눈을 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. 나도 이제 30살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인 상황이 이 시에 다 있습니다. 역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했어요. 산수유 열매, 그 뜨거운 사랑을 그리워하고 나도 계승하고 싶다, 이랬겠죠.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역시 우리 문학사에서 정말 많이 했던 신경님의 농무입니다. 항상 뭐 1순위는 민중시라고 하는 것, 그래야 1970년대고요. 암담한 농촌 현실에 대한 분노와 한을 오히려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, 흔치 않지만 직설적이면서 어떻게 고달프고 원통하다, 뭐 이런 거 있죠. 답답하다, 뭐 이런 거 하거든요. 이런 게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고요. 또 공간 이동합니다. 농무. 예전에 뭐 정말 이 풍물놀이 하면서 농촌에서는 정말 쫙 같이 공연도 하면서 돌아다니고 막 징도 장구도 꽹과리도 이렇게 울리면서 즐거워했던 건데, 지금은 안타까워하면서 또 농무를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설정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상황인데 또 춤이라도 춰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도 또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것을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, 역설적 상황이라고 한 거지 표현법상 역설법은 아니에요. 오히려 여기서는 반어법을 통해서 신명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거든요. 그런데 신명이 난다라는 구절을 반어로 역시 수사법으로 주기도 합니다. 자, 시 한번 볼 거고요. 자, 화자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인물. 문제는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징이 울리는데 막이 내렸다라고 시작해, 막이 올랐다로 시작한 게 아닌 이상 그만큼 현실이 답답하구나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요. 아까 직설적인 표현,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한다든지, 산 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친들 무엇 하냐라든지,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, 이걸 농사를 굉장히 이게 천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겠죠. 그래서 신명이 난다의 반어법이,
오히려 열받는데 춤을 추는 것을 역설적 상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. 수화법은 반어법이고요.